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의 시간, 그 저녁 무렵에 한 것은 신랑 신부가 잠자리에 바로 들어가게 용이하게 그런 편리성도 갖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또 의미도 있지만 또 한 측면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혼례는 아까 그 질문한 거하고도 같이 이제 대답이 될 수 있는데 혼례 자체가 혼례식이라고 이꼬르 동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아, 예. 혼례와 혼례식은 다르다. 네, 다르다. 다를 뿐만 아니라 혼례 안에 혼례라는 것 안에 혼례식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혼례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의식과 그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혼례식은 혼례 안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 고대인들의 혼례 안에 그 어떠한 의식과 그 절차가 있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이 저녁 무렵에 그 결혼을 했던 것을 빌어서 혼례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런 어떤 시점은 당일날만 할 것 같지요. 아, 그렇죠. 예, 당일날. 당일날만. 우리는 혼례하면 저 결혼식만 생각하니까. 예, 당일날 뭐 요즘은 초스피드로 예, 20분 만에 끝나고 15분 만에도 끝나고. 네, 15. 제가 그래서 우리 때는 또 한 50분 했나요? 그래, 한 30분. 예, 그렇는데 이 혼례 안에 아까 여러 가지의 절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당일만 국한시켜서 얘기할 수 없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즉 그 절차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이것을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육례라고 하고 육례 절차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납체입니다. 그 상단에 보시면 납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납체, 그다음에 문명, 납길, 그리고 어떻게 방향이 지어지냐면 바로 또 납체 밑에 청기, 예. 그리고 제가 납직. 가렸네요, 한자를. 괜찮습니다. 납직 그리고 친형 이렇게 6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해서 육례 절차라고 하고요. 그럼 혼례 안에 이 6개의 절차가 있다라는 거죠. 고대인들에게. 고대인들에게. 예.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본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식은 당사자 신랑 신부가 만나서 그 결혼식을 올리는 그 예식은 이 육례 절차에서 어디쯤에 있을까요, 선생님? 친형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맨 예, 마지막에 납자가 안 들어갔네. 납자는 뭔가 드린다는 예, 의미를 뭔가 갖고,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영을 맞이한다는 영자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옛날 분들은 그러면 고대인들은 왜 납체부터 했을까요? 이 납체가 가지는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예. 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는 우리가 보통 그 채단, 이거 채소할 때 채자인데 예, 채소를 드려요. 참 우리가 예를 갖춘다는 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갖춰야 돼요. 예. 옛날 분들은 이 구두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식, 그러니까 이 서신, 이 서신이 또 오고 갔던 모양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서신을 쓰기 전에 구두상에 서로의 뜻이 잘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언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납체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미 혼례 절차고 우리가 혼례라고 생각하는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이 진행되려면 남녀와 남녀 측에서 예. 혼인 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육례 절차에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납체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혼인 의사가 서로가 전달이 되었다. 그리고 받아들였다. 라는 거예요. 그거는 두 사람이 만나서 혼인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고 중매쟁이가 맞습니다. 그러면
납체라는 것은 혼인 의사가 있다는 걸 밝히는 순서인가요? 아, 예, 그렇죠. 납체는 혼인 의사가 있음을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 이미 밝혔고 예. 그것을 그 약속한 것을 혼인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에 대한 하나의 그 답례로서 그것을 문서화시켜서 신랑 측에서 신부 집에 드리는 것을 납체라고 합니다. 그럼 채 안에는 혼인 의사에 대한 약속을 다시 여기서 문서화시켜서 알려드리는 보내드리는 예, 그런 예.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납체가 시작된다면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매쟁이가 신랑 측에서 심부름을 가서 신부 측에다가 저쪽 신랑이 이쪽 처자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은 그리고 신랑 아버지가 여기 신부를 맞이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보내어서 그 신부 측 아버지나 부모님이 신랑 측에 우리도 줬소라는 의사를 이미 보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는 중매라든가 약 하겠다 이런 거는 지금 납체가 아니고 이미 결정된 것을 통보하는 게 납체다 이거죠. 예, 공식화하는 거. 공식화하는 거. 네. 그러면 현대로 지금 약혼식에 해당하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혼례에는 중매쟁이는 안 들어가는 사귀는 거 중매 이건 안 들어가는 거네요. 네, 사귀는 거는 이미 네. 끝났습니다. 그건 이미 끝나고. 네, 그거 사귈 수도 없습니다. 사귀었다 할지라도 이 혼례의 절차 안에서는 이미 이제 공식화된 그 서로가 결혼을 하자고 약속한 것을 전제로 해서 문서화 시키는 거고 그것을 신부 측에서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이걸 공식화해서 서명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네. 그러니까 물을 수가 없는 상태네요.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문명은 무엇일까요? 문명은 그 이름을 묻다는 뜻이죠. 그러네. 네. 이름이네요. 예. 이름 명자고 물을 문자네요. 사실 그 조선 시기까지도요. 이 유교 문화 속에서 본다면 여성의 이름은 문헌에서나 공공연하게 절대 밝혀지지 않고요. 또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남녀의 이름은 어릴 적 말고는 그 의례를 행하는 이 성인식이 있는 이후부터는 관례라고 하죠.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혼할 남녀가 이름도 모르고 이제사 이름을 물어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저기 허락하고 난 다음에 이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참 이게 조금 우리가 아이러니한데요. 네. 그 신랑 측에서 신부 집에 그 청혼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청혼을 또 받아들였고 예. 그런 다음에야 그러니까 이름을 묻는 거.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이름을 묻는 거. 예. 그럼 신부 이름을 묻기보다는 여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부의 어머니 이름을 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름이요? 그것도 신부 이름도 아니고. 그 얘기는 이제 이름이라고 하지만 성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씨. 예. 네. 그러니까 성을 알면 어떤 집안의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고 어떤 집안의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은 처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즉 그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출제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 신랑 측에서는 또 신부의 어머니를 통해서 신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명은 그러한 것을 그거는 저기 중요하게 허가 받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물론이죠. 네.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닙니까? 네, 이미 물을 수 없는데 이제 와서 어머니 이름을 묻는 거. 사실은 이 절차 안에서 예. 물을 수 없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혼인의 의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어떤 절차들을 남겨둔다는 것은 인간사에서는 또 그 물을 수 있거나 혹은 그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각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도 또 남기는 거죠. 이제 고대인들은 굉장히 그 번거로웠을 뿐만 아니라 또 지혜로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납길은 길하다는 길자 같은데요. 맞습니다. 수납할 때 그런 길함을 수납한다? 아,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지금 이 납치하고 문명 속에서는 우리가 이게 그 네. 혼례가 하나의 제사이자 제천을의 양식을 본딴 거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가 없는데 예. 납길에서 본다면 이걸 이 단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길한 것을 고대인들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점을 쳤겠죠. 아, 네, 점을 쳤어요. 네, 좋은 징조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예. 그 이름도 물었고 예. 또 저기 그 어떤 집안인지를 중매인을 통해서도 물론 중매인에게 그 의사를 청하기 전에 그 집안을 알고 이제 청했을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신에게 물어서 이 사람들과 결혼하면 좋은지 나쁜지 이 두 사람이 좋은지 아. 나쁜지를 물었던 거예요. 아, 네. 그럼 우리 지금 같으면 우리가 저기 사주단다 보내서 궁합을 보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게 결혼 전에 하는 일인데 음. 요거는 전부 다 이미 허락받고 혼례 의식에서 하는 거네요. 예. 근데 혼례 만약에 절차에서, 저기 예. 저 하늘에 물었더니 예. 둘이 결혼하면 나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묻기보다는 여기에서 물은 대상은 아마도 그 집안의 조상신. 예. 예. 근데 조상신이 얘는 예. 안 되겠어. 그러면 어떡하죠? 그런 어떤 그 징조가 나왔다면은 혼인을 물릴 수 있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 절차 안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 하신 것처럼 문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납치 이전에 이미 다 파악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처자와 이 남자가 서로 길한 관계가 될지 잘 살지에 대한 물음도 그 전에 끝냈어야지 이 혼례의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건데 예. 이건 조금 우리 오늘날 상식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그거는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이 혼례 절차 안에 그런 절차를 집어넣음으로써 이 하나의 어떤 이 의식 안에 하나하나에는 우리끼리 단순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신과 그리고 어떤 그 신명가 천지신명가 그리고 집안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이런 것들이 아울러져서 그 일종의 확인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조상신에게 고해서 확인받고 어머니의 그것도 알아보고 확인하고. 그거 확인이 된 다음에 예. 이 결혼은 좋은 결혼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그런 의미를 담고 길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보니까 이 결혼이 참 좋은 결혼입니다. 좋은 그 짝입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서로가 그것을 공식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이렇게 제가 좀 비키게. 네. 청기는 청할 청자에 기가 무슨 기자인가? 시기. 시기라는 기잖아요. 네. 시기를 청한다 이런 뜻이네요. 우리는 이제 혼례를 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날을 받아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네. 근데 날을 이렇게 누가 청하냐면 신랑 측에서 정하지 않고요. 신부 측이 정해서 신랑 측에 통보해 달라고 여기서 이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언제쯤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쭙는 거예요. 그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문서로. 네, 문서로 사자를 보내서. 예. 그래서 이 시기를 누구 측에서 결정하냐면 신부 측에서 결정하죠. 그거는 오늘날에도 신부 측에서 결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네. 요즘 결혼식 신부 측에서 결정해요? 그럼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서로 협의해서 대체로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고대인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신부는 일단은 여성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뭐가 복잡할까요? 여성은 그 남성과 다르게 달거리라고 하는 생리 주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날을 피해서 참 배려심이 있네요.
그 매우 합리적인 배려죠. 예.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여성은 또 많은 치장이 필요하고 또 서로 남성의 어떤 홀가분한 거동보다는 여성들은 그 많은 치장 때문에 또 거동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아, 전적으로 여자한테. 예, 여자에게 그 시간과 날을 정한다. 정하도록 한다. 그렇죠. 예, 예. 납증은 뭐 징수한다는 의미 같은데 징수하고 받는다? 이 징은요, 예. 그 예물을 얘기합니다. 아, 그 유명한 함이 가는 오늘 시간. 예 오늘날 우리가 예, 함이라고 하죠. 함을 보내고 예. 그 남자 측에서 여성 그 신부의 그 예단 예물을 예물. 아, 근데 예. 함이 정말 밤에 가잖아요. 근데 저는 예. 그것이 이제 평일날 보내야 되니까 예. 당연히 사람들의 일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밤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여기에는 또 혼을 생각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 선생님 그 말씀은 제가 이제 요걸 앞에 걸 마치고 제가 예,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납징은요, 아까 그 예물 함이 가는 걸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납징은 이 혼례 절차에서 이 혼례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보니 반드시 이제 성사를 시키는 완성을 시키는 혼례의 어떤 완성 단계에 이른 거를 예물로서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정말 그 신랑 신부로서 서로 그 짝이 되고 그 두 집안도 우리가 결합이 된다라는 것을 성사의 의미로 예물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예물을 받으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빼도 박도. 예물을 안 받으면 저기 아직도 철회할 수 있는데 예물 받으면 땡인 것이 그러니까 이 끝나는 거네요. 앞에 네 단계를 전부 그 확인하는 그 마무리 작업, 예, 예. 그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함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그 전통 사회에서 우리 조선 시대와 그 유산으로서 전통 혼례의 어떤 양식으로 함 보내기, 함지기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대체로 저녁 무렵에 밤에 보내졌다라고 하죠. 예. 근데 정말 그 재미있게도요. 그와 반대입니다. 납치에서 납진까지의 그 시간은 특별하게도 혼이 아니고요. 예. 흔이라고 하는데 그 제가 여기서 그냥 구두로 밝히기가 참 죄송하게도 혼과 다른 흔입니다. 흔은 무슨 말이냐면 새벽 무렵이라는 뜻이에요. 아, 새벽에 그럼 납체, 문명, 아침. 납길, 청기, 납진 전부 다 새벽에 보냈단 말이죠. 새벽 그럼 함도 새벽에 보냈.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보냈어요. 밤이 아니고. 밤이 아니고 이 고대의 혼례의 절차에서 본다면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와 달리 예,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혼례 혼자의 혼은- 의미처럼 네. 저녁 무렵에 행했던 유일한 의식이 예. 절차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오는 친영입니다. 친영이라는. 예.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남아 있는 신랑 신부가 혼례청에서 대례청에서 치러지는 혼례가 저녁 무렵에 이루어진 것처럼 예, 예. 친영 때는 신랑이 신부 집에 저녁 시간에 데리러 가서 신랑 집으로 데리고 와서요. 예. 친영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납증은 그 함을 보내는 의식이고 그런 함을 딱 받으면 결혼이 성사돼요. 네, 성사된 이제는 더 것을 이상 확인해요. 확인하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물를 수도 없고. 예. 그러면 이제 친영이라는 의식, 마지막 의식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신랑이 신부집에 가요. 그럼요. 신랑이 신랑이 신부집으로 데리러 가요. 신랑이 신부집으로 그 데려가서 사진 그 그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예, 이걸 예. 친영이라고 하죠. 지금 예, 앞서 우리가 6단계를 거쳐서 예. 이것 전체가 혼례라고 본다면 5단계를 다 거쳤다는 얘기고 네. 실제 이제 신랑이 몸소 신부를 모시러 가는 데리러 가는 요 단계가 친영이고 친영에 왜 이런 그림들 친영이라는 그림들이 우리 풍속화에 많이 남아 있냐면 이것도 풍속하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예. 보시다시피 조선시대의 삶이라는 그 책에서 우리가 가져왔는데 앞서가는 사람이 선생님 보시기에 말을 타고 앞서가는 예. 사람이 신랑으로 보이죠.
예, 걸어가는 분이 신랑인데요. 요 분이 신랑 아닙니까? 아니 이건 요거 말 타고. 걷지 않고 이렇게 아, 말 타고 가신 말, 거네. 예, 말을 예, 타죠. 말 타고 가시는 분이 신랑인데 신랑. 어떻게 걷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귀하신 몸인데. 적당한 거리에서 이렇게 예, 두 사람이 머리 중간에 쓰개를 있고 쓰고 쓰게 가죠. 쓰고 또 예. 말 타고 가고 있네요. 예, 그 여성이 예. 신부입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신랑이 신부집에서 신부를 데려온 거네요. 데리고 예. 저기 가는 건데 가는 길이 그 목적지가 신랑 집인 걸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죠. 신랑집. 예. 그러면 그 혼례식,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주하고 절을 하고 그러는 혼례식이 신랑집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 동아시아 혼례 문화의 전통 혼례 가운데서 예. 조선과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민간 풍속과는 다른 지점이에요. 신랑이 움직여서 신부를 데리고 오고 예. 또한 혼례를 치룬 시기는 아까 여성 신부가 그 신부 측에서 청기를 결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데 때는 신부가 정하지만 신부 측에서 정하지만 예. 장소는 신랑 측에서 행했다는 거. 아. 이것이 우리 조선 사회와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전통적인 한국 민간 풍속과 다른 지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신부집에서 신랑이 가서 결혼하고 며칠 있다가 오고 그러지 않았나요? 물론이죠. 그게 우리나라의 고래 풍습이고 풍습이죠. 네. 이 지금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서 자기 집에서 신랑 집에서 결혼하는 것은 조선 중기 이후에 예. 들어온 아, 뭐 중국의 영향으로 들어왔다고 예, 할까요? 예, 아주 고대 동아시아 고대에서 행해졌다. 예. 그리고 동아시아 고대라고 한다면 중국 문화를 주로 본다면 중국에서 건너온 혼례 문화죠. 아, 동아시아의 고대 문명에서 예. 포함되지만 우리나라가 예, 포함되지만.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결혼식하고 신부집에서 하고 그건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별한 풍습이다. 그런 예, 말씀. 그렇죠.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여건이 셌군요. 뭐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 친형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는 이 풍속은 우리의 전통 풍속이 아니라 고대 중국 풍습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육례 절차를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5단계는 전부 다 같은 시간대를 쓰고 또 같은 사람이 보내져요. 예. 심부름꾼. 새벽 시간에 심부름꾼. 사자라는 심부름꾼이 신랑 측 주인이 심부름을 보내서 신부 측에 이러한 절차를 5개 절차를 밟게 하고 마지막에 친정에는 신랑 측 부모님 아버지가 신랑을 몸소 이렇게 보내어서 신랑이 몸소 신부를 모시고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오게 하는. 그러면 어쩌면 이 혼례 예식은 친형만 놓고 본다면 매우 남성 중심적이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도 뭔가 아쉬움이 남는데 전체를 놓고 본다면요, 그러니까 신랑 측에서 신부 집에 항상 묻고 받고. 그런 서로 주고받는 소통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절차들이 다 이제 그 혼례 절차에서 다 밟게 되는데 친형은 어쩌면 이것을 다 겪고 나서 두 사람이 이제는 바로 일상의 삶 속에 뛰어들게 하는 살게 하는 곳으로 신부를 완전히 모셔와서 데리고 와서 사는 것부터가 친형이 아닌가. 사는 것부터 친형이다. 예, 두 남녀가 그렇게도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결혼해서 결혼식 결혼 신혼방까지 가는 게 친형이다. 네, 신혼 방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서서 뭐 결혼하고 선물 주고 받고 이것이 아니라 신혼방까지 가는 것이 결혼식의 끝이다.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친형의 끝은 친형에서 혼례가 마지막, 혼례에서 친형이 마지막 단계인데도요. 예. 친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남녀가 신랑 신부가 합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 그 다음 단계에 그 신랑 신부가 잠을 자죠. 합방을 했죠, 드디어. 예. 이게
종료가 아니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신부가 응.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예를 표하는 의식을 또 행합니다. 그게 현구고례라고 하는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뵙는 예식이에요. 그거를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요. 예. 그리고 그때 우리가 쓰는 음식과 예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부 측에서 준비해가는 이바지 음식. 이바지 음식. 예, 예. 이바지 음식이 이때 쓰이는 거죠. 어.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예물로 드리는 그 음식. 그러면 마침내 끝납니까? 마침내 끝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얘는 보내지면 오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답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께서 또 다음에 또 그다음 신부를 앉혀놓고 예를 표합니다. 그래서 그 구고 예지라고 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신부에게 며느리에게 예를 표하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친형 단계에서. 그러면 이제 혼례식이 혼례 절차가 거의 끝나는 거죠. 거의 끝나요? 아직도 하나 남았나요? 만약에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예. 한다면 사당에 가서 그 시부모를 뵈야지만이 그 시댁 식구를 뵙는 건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제 그 다음날 행할 수 있는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당에 가야 하는데 사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그 집에 와서 살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사당에 입시를 해서 예, 그 며느리가 그 집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라고 고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잘하면 이것도 혼례 의식의 하나, 혼례 절차 중에 하나죠. 절차 중에 그러니까 한 가지입니다. 혹시 시부모님이 안 계시면 결혼하는데 3년이 걸리네요. 아니 3개월. 3개월. 예. 만 3개월이 걸려서 결혼식과 혼례가 맞춰지는 거죠. 네.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고대인들의 혼례이자 혼례 안에 6가지 절차이고 그것이 하나하나가 혼례식이자 결혼식에 필요한 의식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